안녕하세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6월 16일 날 할 가능성이 9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한국 또한 7월 달에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0인데 6월 16일 날 0.75를 올려서 1.75가 되고, 또한 7월 달에 0.5%를 또 올리면 7월 달에 2.25%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번 달 6월 달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같아지고요. 7월 달이 돼서 미국이 0.5%를 올리면 미국도 2.25, 한국도 2.25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7월 달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7월 달에 0.5% 올리고 8월 달에도 0.5%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말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것 같나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3.0은 기본인 거고 3.25, 3.5도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로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죠. 점점 더 최초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았습니다. 한 자릿수. 그러다가 한 3, 40%. 그러다가 지금은 60%가 넘는다, 90%가 넘는다라는 얘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미국이 1.0에서 1.75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면서 한국 내에 있는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1.75인데 당장 7월 달에 0.5% 올리면 2.25,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0.5% 올리면 2.75 되는 거죠. 7, 8월 달 지났는데 갑자기 2.75가 되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남아있는 두 번의 회의 동안 0.25%씩 올릴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연말 되면 3.25에서 3.5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꽤나 힘들어지고 꽤나 어려워질 거죠. 연끌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은 사실상 2배가 된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 1.75 이것 또한 다 반영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연말이 되는데 3.25쯤 된다 라고 하면 곡소리 나는 거죠. 꽤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 되면 내년대로 또 올린다, 내년 되면 기준금리 5%까지 간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1.75에서 나중에 2023년 연말 한 5%대 간다, 사실상 3배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자를 4% 내고 있다고 하면 그때 됐을 때 시중금리가 10%, 12% 되는 거죠. 2.5배에서 3배 내야 되는 거죠. 이자 150만원 내는 사람이 나중에 23년 말이 되면 450만원 내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절대로 연끌한 이들이 괜찮을 수 없죠. 그들이 대거 몰락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곧 10%를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연말에 2000이 아니라 1500, 1700까지도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주가가 1000원 이하로 700, 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입니다.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영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난립니다. 물가가 갑자기 50%, 100% 체감하는 것들이 그 정도로 오르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5% 중반대라고 하는데 이게 금세 6% 되고 7% 되는 것도 곧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지금 딱 끝난다고 해도 물가가 그러면 갑자기 내려갑니까? 아니죠. 이미 망가져 있는 여러 가지 물류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내년, 내후년은 기본적으로 22, 3, 4년까지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정리가 돼야 3년 뒤쯤부터 괜찮아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고물가 때문에 난리가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물가에 저임금에 저성장에 매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 이러고 나면 어김없이 경제 불안, 경제 충격이 온다라고 하죠. 1980년대, 70년대 말이죠. 그때 뭡니까? 유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은 이미 IMF 시즌2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맛이 가고 있고, 코인이 맛이 가고 있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뭐 사방을 둘러봐도 괜찮은 거, 좋은 신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뭔가를 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현금을 손에 움켜쥐고 절약하고 아끼고 버티는 거 말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시중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해서 5%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2023년 연말에 시중금리 10% 그냥 간다. 10% 그냥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3억 빌리면 연 이자 3천만 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3억 빌렸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이자 내야 되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연끌한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계획된 사기판에 걸려든 희생양이고 재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견디고 버티고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3억 5천만 원의 정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고 7개에서 10가지의 일을 한 분의 수기죠. 그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야지만이 겨우 10년 만에 빚을 갚고 털어낼 수 있는 규모인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로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걸려든 일들은 대거 기득권들의 사기극에 놀아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쉽게 그렇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회사에 가서 온갖 수모와 눈치를 다 보면서 해서 버는 돈이 200, 300이에요. 200중, 300중이라고 얘기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말에 절대 놀아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말은 개소리입니다. 쓰레기 얘기입니다. 주식을 사라. 삼성 주식이나 현대차 주식을 저점 매수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냥 외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삼성전자 오너가들도 팔고 외인도 팔고 기관이 팔았던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식을 왜 개미들이 사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냥 개미들 이용해 먹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기 강서구의 화곡동에 빌라 사라고 했던 부동산 앞잡이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강서구 화곡동에 빌라 경매가 속출하고 있고 수백 채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근데 그 전에 화곡동 빌라 사라고 엄청 부추겼죠. 이런 놈들이 지금의 자산시장에 있는 전문가라고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는 두고 보면 안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달러율이 1,300원 돌파하고 1,400원, 1,500원, 2,000원까지 갈지 못한다라는, 갈지도 모른다라는 무서운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냥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면 우리네 생활 물가가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뒤집어지는 일인 거죠. 매우 심각하고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7월 달에 1.75에서 2.25로 0.5% 올리면 우리나라가 괜찮아집니까? 아니죠. 빚낸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물가대로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점점 빚을 낸 사람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감당 못할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몰락하고 추락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탄생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안 좋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피를 팔고 몸을 팔고 그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로 청년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죠.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한국이 괜찮아질까요? 한국에 있는 2030 20대 30대들 중에 3분의 1이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들이 지고 있는 빚이 1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니죠. 감당 못할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코인하라고 조장하고 주식하라 그러고 갭투기 부동산하라고 내몰았습니까? 그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살인마들입니다. 그들이 2030들을 몰락시켰습니다. 한국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린 악마들이죠. 그런 악마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처벌했습니까? 내버려뒀죠. 방치했죠. 그랬던 원죄가 있어서 정권을 빼앗겼던 거고, 또한 지금의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한국이 그래도 살아날 기미가 보일지 아니면 저 나락으로 떨어질지가 정해지는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정부가 잘 대응해서 우리의 실생활이 최대한 덜 타격받고 그래도 무난하게 잘 흘러가기를 정말로 바랄 뿐입니다. 꽤나 상상 초월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뉴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시시각각 바뀌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지낼 수 있을지, 또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될지, 절대로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항상 이 모자라는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